안녕하십니까. 통찰TV의 조승재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 사태 이후에 한반도의 영향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미국과 이란 사태가 일어나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과 이란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미국의 대사관에 대해서 아주 임박한 공격 위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얘기한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선제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방어를 한 거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선제 공격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호메니의 측근 이란 2인자에 해당되는 솔레이마니를 사살했습니다. 자, 이 솔레이마니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일까요? 이란 사람들한테는요. 이란 사람한테는 솔레이마니가 삼국지에 관우 같은 인물이었다. 즉 이제 유비가 왕이었죠, 그죠? 왕이고 거기에 관우는 유비한테 엄청나게 충성을 하던 최고의 참모였고 사실 그만큼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지금 현직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솔레이마니를 사살을 미국이 해버렸다. 그래서 이란의 반감이 굉장히 들끓고 있죠. 그런데 이 이런 미국과 이란의 이번에 사태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숨어있는 의도를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일환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통찰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과 중국은 사실 핵무기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물론 거기 북한도 끼어 있습니다만 중국이 이란에 핵을 지원했다. 이런 것이 거의 사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란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 공산주의 동맹 이걸 깨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란 호메니 암살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대중국에 대한 석유 수송을 타격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김정은에 대한 경고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비례적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13가지 시나리오로 보복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제 어떤 보복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핵합의에 탈퇴해서 18개월 내에 핵무기를 완성하겠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완성했고 중국이 지원해 준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군 기지를 이번에 폭격한 것이죠. 물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전쟁하는 것은 너무 이제 걱정스러워요. 안 그래도 경제가 엉망인데 전쟁을 미국과 해버리면요, 이란은 경제는 그야말로 땅떨어지로 떨어집니다. 땅떨어지로. 그러니까 이번에 미군 기지를 폭격할 때조차도 간접적으로 이미 사전에 통보를 다 했어요. 이라크를 통해서. 그래서 미군 병사들이 전부 벙커로 피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건 아마 음포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으로도 석유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란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거 어렵고 다른 세계적으로 영향이 너무 크니까요. 이거는 음포다고 볼 수 있겠고, 심각한 경제난이 지금 너무 이란한테 지금 심하기 때문에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난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전번에 휘발유 값을 한 50% 올렸더니 완전히 전국적으로 폭동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제난이 한 번 더 심각해지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러면은 미국과 이란의 사태가 확전될 가능성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전쟁은 일단 회피됐죠. 그리고 갈등만 조금 있는 상태인데요. 자, 호메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복은 하지만 전쟁 상태로는 가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전쟁은 못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군 주둔을 끝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군이 좀 철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부 결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 아니고 끝이다.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전쟁 끝내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비대칭적 보복은 하겠다. 경제 제재는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란은요. 경제 제재하는데 미국 폭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 제재라는 것이 사실 이란한테는 최악입니다. 사실 돈 앞에 장사가 없죠. 돈 문제가 걸리면은요. 이거는 반정권에 대한 투쟁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정권이 신뢰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또 그다음에 모든 그 미국의 이 대통령들도 굉장히 경제 문제에 신경을 쓰듯이 경제가 결국 정권 안위의 최일선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미국과 이란 사태가 더 과격한 나쁜 방향으로 갈까? 절대 못 갑니다. 왜? 이란이 견딜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보복 조치와 제재 국면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트럼프는 어떨까요? 트럼프는 남는 장세예요. 남는 장사.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이란 사태가 약간 일어나는 걸 통해서 탄핵 문제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로지 머릿속에 두 가지가 생각이 되겠죠. 제일 우선적인 생각은 이번에 탄핵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재선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미국 우선지를 통해서 미국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도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에 대한 미치는 영향. 한반도에 대한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갈등 국면은 되겠죠. 그러나 이 갈등 국면이 증폭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이란 사태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피해가 있지만 그거는 유가가 약간 상승한 거고 큰 피해 없어요. 여러분들 유가가 상승해도 옛날 같은 충격이 안 옵니다. 우리나라는. 왜 안 오느냐 하면 경제 규모가 유가의 어떤 원가 수준의 증가에 비해서 너무 커졌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돼 있고 수출입 규모도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중에서 석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 상승에 대한 경제 피해가 별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중국 또 대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 그 다음에 핵개발 저지 카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카드로 작용한 것이죠. 이제 솔레이마니 같은 것을 암살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핵개발을 또 강하게 하면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만일에 자기도 이제 암살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피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한 2,000개 정도 기업이 이란에 진출되어 있는데요. 그 피해 규모는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1년 전부터 이란 사태 이것들이 미국이 계속 이제 이란에 대해서 압력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경제 규제 조치를 강력히 시행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이미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이란에 대한 사업을 거의 중단하거나 마무리를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피해는 굉장히 적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증권시장이라든가 또 환율 문제라든가 금이라든가 암호화폐 이런 것들은 이란과 미국의 어떤 갈등 사태는 조그마한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란도 이거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북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제한적 수준의 비밀리에 북한에 또 영향을 받았죠. 김정은이가 보니까 겉으로는 또 비핵화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꼬불 치면서 뒤쪽으로 계속 핵무기 개발을 해갖고 막 성공시켜 나가는 걸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근본적으로 이 비핵화를 안 하면 이 핵무기 확산이 사실 골치 아프다. 왜냐하면 이게 이란이 또 그 중동 지역에 테러 분자들한테 테러 분자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앞으로 이 테러 분자들이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거
같은 테러 분자들이 말이죠. 만일에 소형 핵배낭 같은 것들이 완전히 이제 개발이 돼서 미국에 와서 핵배낭을 뻥뻥 터뜨린다. 이거 정말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미국의 안위를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도 이 핵무기의 소형화, 또 핵무기의 고도화 이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위험이 제일 큰 것이 바로 이란과 북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비핵화는 결국은 해나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조치들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의 카드는 뭐냐? 이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최후의 경우에는 참수 작전으로 죽여버리겠다. 이런 카드를 군사 옵션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또 대화 협상을 통해서 웬만하면은 이 선에서 비핵화 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계속 압력을 넣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미국 이란 사태의 갈등은 봉합됐고 앞으로도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석유 문제 갖고도 이권이 크게 문제가 된다면 강력히 개입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철수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이제 중동 지역의 가치가 옛날만큼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세일가스가 나잖아요. 미국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석유를 다 이제 수입 안 하고도 자체 생산으로 쓸 수 있고 또 그것도 워낙 그 세일가스나 석유가 많이 나서 수출까지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 옛날만큼 중동 지역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미국 이란 사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또 최근에 걱정 되게 하시는 분 보니까요. 이번에 뭐 솔레이마니를 갖다가 사살시킨 것 때문에 막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반감이 막 일어나서 테러가 막 쏟아지고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 크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적이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예민하게 그걸 관찰하고 대비를 하면 그 사태는 잘 안 일어나요. 방심하고 있을 때, 모를 때 사태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 때문에 증시나 환율이나 금이나 뭐 이런 것들, 암호화폐 같은 것이 한 차례 뭐 가격이 급변동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과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